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49번째 주인공은 내 모녀를 살해한 야구선수 이호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유튜브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사실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더 미룰 수는 없어서 일단 시작은 하는데 제 목이 좀 정상은 아니다 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9번째 마포 내 모녀 살인 사건을 벌인 전 야구선수 이호성.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선망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죠. 다만 이 직업군은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매진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해당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기는 하지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해당 직업의 수명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거나 벌어놓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른바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해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막장으로 흐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호성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막장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선수 시절의 이호성의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2008년 3월 11일 기사에서 가져왔고요. 자, 첫 번째 챕터는 엘리트 선수에서 사업가로가 되겠습니다. 1990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을 해서 2001년 기아 타이거즈로 팀명이 바뀐 뒤에도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한 이호성 선수 이호성은 선수 생활 중에는 외야수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했던 선수이고 타자로서도 꽤 훌륭한 실력을 지녔던 선수라고 합니다. 프로 선수 시절 통산 전적이 타율 0.272, 102 홈런, 526 타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선수협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의 최저연봉 1,5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수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퇴한 후 벌인 사업이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선수 시절부터 자신의 친형과 함께 광주 지역의 컴퓨터 솔루션 업체와 사무용 복사기를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때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라는 든든한 배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런 성공이 은퇴 후 그를 사업가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인 2002년 광주 매곡동에 대규모 예식장을 만들고 호성 웨딩 문화원이란 법인을 만들어 웨딩 사업을 시작한 이호성은 다음 해에는 목포와 순천의 지점을 확장했을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70여 명 정도 되었고 연간 매출액이 70억에서 80억 가량이 되었으니까 나름 안정적인 사업가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나 이로 인한 자신감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자, 당시 호성 웨딩 문화원의 사진 주간동화 2008년 3월 26일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호성은 순천 지역의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2003년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스크린 경마장을 유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약 100억 원 가량의 경비가 필요했던 이호성은 자본금이 모자라자 가족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10억 가량을 대출받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은행에서 이 건물을 대초로 약 35억을 다시 대출받게 됩니다. 다행히 그해 10월 한국 마사회로부터 스크린 경마장 허가를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가 진행하던 스크린 경마 사업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2004년 7월 약 100억 원대의 부도를 맞게 되었죠. 이후에 엄청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이호성은 청와대에 직접 전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한 농림부라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는 국가기관을 믿고 투자자나 협력업체들의 자본 110억 원을 투자해 건물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끝내 그의 스크린 경마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고요. 한국마사회 역시 2006년 순천 화산 경마장 사업을 철회하게 이릅니다. 그 사이에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이호성은 2005년 공인중개사 박모 씨 등을 끌어들여서 충남 영기군 동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챙겨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로부터 37억 원을 받아 챙기는 대규모 부동산 사기 사건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2개월 동안 구속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의 어떤 가담, 공범이 되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이호성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성은 재기를 모색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김씨와 손님과 주인으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호성은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요. 김씨는 우울증으로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살하여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자살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소문과 남편의 자살이 이호성이 연관된 타살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김 씨의 남편이 사망한 후로는 아주 대담하게 만나기 시작했고 이호성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호성은 당시 2007년에 만났던 차 씨와도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산에 살던 차 씨를 만난 것이 2007년 8월이고 그해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가정이 있는 남자가 김 씨와 바람을 피우다가 차 씨를 만나서 또 한 번 바람을 피운 거죠. 어느 정도 인성이 드러나고 있죠. 자, 두 번째 내모녀 살해 사건. 지난 2008년 2월 18일 새벽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 종업원들에게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퇴근을 합니다. 이후로 딸 3명과 함께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결국 3월 3일이 되어서야 김 씨의 친오빠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은 엄마와 세 딸이 모두 사라진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 씨가 지난 2월 15일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세자금 1억 7천만 원을 인출해서 5개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자, 당시 CCTV의 모습, 현금을 인출하는 김 씨의 모습, 연합뉴스 2008년 3월 11일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2월 18일 오전 김 씨가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돈을 다시 인출하는 모습 역시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이 모습이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씨의 아파트 CCTV를 통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게 되는데 바로 이호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 씨의 아파트에서 큰 가방 5개, 한 개는 돈가방으로 추측이 되는 이 5개의 가방을 나르는 모습이 찍혔던 거죠. 경찰은 탐문 조사를 통해서 실종자 김 씨가
이호성 선수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과 함께 이호성의 지인들을 통해서 화면 속 인물이 이호성과 매우 닮았다라는 증언도 확보합니다. 자, 내모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이호성의 모습, CCTV에 찍힌 모습이고, 속보이는 TV 인사이드 2018년 9월 20일자에서 캡처 가져온 사진입니다. 경찰은 이런 이호성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 3월 7일에는 이호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죠. 이때 SBS 역시 이호성이 용의자라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파악한 뒤 단독 보도를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비밀 수사를 위해서 보도를 미루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SBS는 이것을 거부하고요. 3월 8일 바로 이호성이 내모녀 실종 사건의 용의자라는 보도를 내보내게 됩니다. 3월 9일 이호성은 차 씨와 함께 성수대교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 씨는 이 씨가, 그러니까 이호성이 성수대교에서 술에 취해서 본인이 원해서 범행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나로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라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죠. 실종사건 용의자 수배 현상금 300만원. 마포 경찰서장 수배 전단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3월 10일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공개 수사로 사건을 전환하면서 이호성에 대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3시 8분 반포대교 남단 400m 지점에서 이호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찰에서는 투신 시간 추정을 새벽 3시쯤이라고 밝히면서 전날 밤 차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에 바로 반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후 경찰 수사 담당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 수사가 조금만 빨랐거나 SBS의 보도가 조금만 늦었다면 이호성이 살아있을 때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운 마음을 밝히기도 했죠. 3월 10일 저녁 11시 전남 화순에서 자신들이 화순의 공동묘지에서 비석을 세울 구덩이를 파주었다라는 인부들의 제보 전화를 받은 경찰은 곧장 해당 공동묘지로 향하게 됩니다. 인부들은 자신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호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건을 보고 경찰에 제보를 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경찰들은 그 구덩이에서 이호성이 옮겼던 가방 4개를 발견했고요. 가방 안에는 한 가방에 한 구씩의 시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와 둘째, 셋째 딸은 평상복 차림이었고요. 큰 딸은 외출복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내 모녀 시신 가방, SBS 뉴스 2008년 3월 28일에 자료였고요. 결국 이호성이 김 씨의 돈을 노리고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수사망이 좁혀오고 방송에까지 소개가 되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하게 된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세 번째, 남겨진 의혹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호성은 김 씨에게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자 라고 권유를 해서 그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 씨의 횟집 종업원들의 진술은 물론이고 딸들의 친구들 역시 엄마랑 결혼할 아저씨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불러 모은 그 자리에서 이호성은 김 씨와 둘째 딸 당시 19살, 셋째 딸 당시 13살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이는 모두 경부압박 질식사였죠. 이호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김 씨와 두 딸을 살해하고 가방에 담긴 시신들을
김 씨의 SM5 승용차로 옮겨 싣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시각이 오후 9시 14분에서 56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종로에서 만나고 있던 큰딸과 김 씨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시간은 밤 11시 이후였죠. 결국 이호성은 김 씨의 휴대전화로 밖에 있던 큰딸과 약속을 정한 뒤에 만나서 살해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큰딸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 2월 19일 새벽 4시 40분경 큰딸의 휴대전화가 전남 화순의 기지국에서 포착이 되었고 아침 7시 19분 호남고속도로 장성-나들목 부근 CCTV에 김 씨의 승용차가 찍혔습니다. 화순의 인부들이 구덩이를 판 시각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였고요. 12시경 화순을 벗어나는 김 씨의 승용차가 다시 찍혔고 오후 2시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이호성은 지인을 만나서 5천만 원을 주면서 자신의 형에게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호성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20일 저녁 8시 아파트에 김씨 차량을 주차했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죠. 화순에서 19일 새벽 5시 40분에 큰딸 휴대전화 위치가 포착이 되었고요. 또 장성에서 19일 날 3시에 고속도로 상행성 나들목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공주에서 20일 오전 11시쯤에 김씨 휴대전화 위치가 포착되었고요. 또 20일 날 저녁 8시에 아파트에서 김씨 차량을 주차를 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이후 2월 20일 오후 6시 18분경에는 김씨가 살던 아파트에 누군가가 김씨의 승용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이게 이호성인지 확인은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경찰은 김씨 방 침대에 시트가 없어졌고 다량의 잉크를 뿌려서 이호성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라고도 발표합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는 종료되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은 그대로 남았어요. 우선 이호성이 자살하기 직전에 만났던 차 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호성이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4명이라는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라는 의혹이 첫 번째로 남습니다. 실제로 100억 원의 사채 이자까지 약 270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었던 이호성에게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은 살인으로 마련할 정도의 자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억 7천만 원 역시 형에게 5천만 원, 차 씨에게 4천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의 행방은 찾지를 못했다고 해요. 또한 이호성의 지인들이 가방을 옮겨서 차에 싣는 것은 이호성이 확실하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차를 다시 가져다가 주차한 것은 이호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아서도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호성이 가방에 시체를 담아서 5차례, 한 차례는 돈가방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5차례를 옮기는데 개당 약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이호성 지인의 진술이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촐랑거리는 느낌이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 뒷모습을 보고 이호성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살 직전에 만난 차 씨에게 이호성이 했던 원해서 범행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나로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이 사건에 공범이 있었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호성이 자살을 하면서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되었죠. 필자의 생각으로는 분명 이호성과 연관된 어떤 조폭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호성은 야구 선수였지만 워낙 싸움을 잘해서 조폭 4명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다고도 전해지는데, 그때부터 어느 정도 조폭들과 관련을 맺어왔고, 특히 2005년 스크린 경마장 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4년 동안 수십억의 채무에 시달리던 중에 이 사업의 이권을 누리던 조폭들의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채무가 270억 원까지 폭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된 조폭들이 이호성의 범죄를 뒤에서 부추겼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김씨 전 남편의 자살에도 이호성이 연관되었다는 의혹이나 2005년 이호성과 동업 중이던 조폭 행동대원 조씨가 이호성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간 뒤에 실종이 되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호성이 여러 가지 다른 범죄에도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호성의 죽음 역시 자살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다만 당시 이호성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의혹이 제기될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짐작만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호성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호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